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법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의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기차역 역사한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 길게 줄이 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리 예매했던 승차권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대체편은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신역에서 KTX가 부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신동에서 서울역까지 못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교환을 물어보니까 도착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날에 문자 메시지로 따로 발송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나.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의 차량기지 진출입이 막히면서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색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KTX와 같은 고속열차의 운행률은 평상시의 77%,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8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역부터 수색역 사이 경의선 전동열차 운행도 잠정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한 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시현입니다.
좀 안타까움이 지금 큰 상황에서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철거 중에 일어난 붕괴 사고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붕괴가 이제 발생했던 사고 원인을 추정을 해보면 크게 이제 직접적인 그 원인하고 이제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철거를 하고 있던 이 PC 거더, 그러니까 이제 교량 그러면 이제 그 슬래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에서 이제 보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C 거더라는 이 거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PC 거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실제 1966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PC 거더가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구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게 철거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도 좀 있었고요. 콘크리트의 어떤 그 낙석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C 거더가 힘을 좀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번 그 철거를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절단 공법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다른 옆에 있는 거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어떤 절단톱 또는 뭐 와이어 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이제 좀 깨지는, 하지만 힘의 어떤 균형 자체가 좀 잃으면서 현재 상당히 좀 붕괴되기 쉬운 그런 상황을 유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뭐 밑에서 지지를 좀 한다든지 또는 상부에서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제 붕괴되기 좋은 상황이었고 좀 더 사고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작업 순서라든지 뭐 작업 방법에 대한 오류들 또는 그 밑에 하부 쪽이 이제 이게 경의선 아마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철도의 어떤 그 열차 진동들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쉽게 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